대한민국의 2024년 마지막 A매치가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와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과 인성 모두 해외 축구 팬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화요일 대한민국은 중동 원정에서 팔레스타인을 만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자국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경기는 제3국인 요르단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은 양팀 모두에게 환영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평소 요르단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홈경기와 같은 응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앞서 경기를 치룬 쿠웨이트에서 요르단 암만 경기장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이동에 대한 부담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암만 경기장은 불과 한 달 전에 대한민국이 이미 요르단을 상대로 경기를 치러봤을 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승리까지 거뒀기 때문에 원정 경기치고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요르단보다도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팔레스타인에게 무득점 무승부의 치욕을 먹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팔레스타인에게 확실히 한 방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남은 4경기에서 2번의 승리만 거둬도 본선 조기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이 경기에서 패배 시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조 4위도 장담할 수 없어 월드컵 진출의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데다가 전쟁으로 어려워하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염원을 어깨에 짊어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팀이 경기에 임하는 심정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에 어울리지 않는 백패스 미스로 전반 12분 만에 팔레스타인의 자이드 쿤바르에게 실점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지난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 참사에서 박용우 선수의 실수를 무사 알타마리가 놓치지 않고 뺏어서 알라이마트에게 연결하여 실점을 한 장면과 유사한 상황이어서 당시 상황이 오버랩된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드 위의 혼란은 캡틴 소니에게 바로 잠재워졌습니다. 실점을 한 뒤 5분 만에 이재성에 찔러주는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침투하면서 각도가 없는 공간에서 무각도로 슛을 찔러 넣어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자칫하면 요르단전과 같이 대참사가 날 뻔한 상황에서 얻어낸 귀중한 골이었습니다. 이날 팔레스타인은 한국을 상대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중원 엔진인 황인범 선수에게 강한 압박을 주문하고 공을 중원에서 돌리지 않고 길게 때리면서 난전을 이어갔는데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동점골을 넣고도 전술 싸움에서 밀리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선수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공격을 홀로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흥민존에서 쏜 특유의 슈팅은 아쉽게 키퍼 선방에 막혔고 추가골 득점은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말 그대로 손흥민의 원맨쇼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수비 복귀 즉 리커버리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양팀 모두 합쳐 홀로 가장 많은 기회 창출, 유효 슈팅, 드리블 성공 및 지상볼 경합 성공 등 중원을 팔레스타인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홀로 무쌍을 펼쳤습니다. 다만 손흥민의 본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팔레스타인이 의도한 대로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날의 경기로 홍명보 감독은 추후 황인범 선수를 강하게 묶는 전술에 대한 대처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외에 오만,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팀 역시 같은 전술을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의 경기는 아시아 축구 팬들 역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슈퍼스타들을 국가대표로 보는 올해의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일까요? 일본 및 중국 등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시간 전에 중국을 3대1로 여유있게 격파하고 편안하게 한국 경기를 관람하였는데요. 주로 손흥민의 고군분투와 관련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한국팀에서 힘들 때 믿을 건 손흥민뿐이네요. 그의 득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은 공격에서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측면에서 패스를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개인 기술과 피지컬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습이었죠. 손흥민은 분명 무서운 선수이지만 팔레스타인 선수들도 2-3명이 막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딱히 편들 생각도 없어요. 손흥민의 원맨팀에 가까운 상태에서 상대가 철저히 수비를 굳히고 역습을 노리면 이런 경기 결과도 나올 수 있죠. 일본도 이런 경기 패턴으로 고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연달아 고전하며 비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단순히 전술적 상성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실력차를 고려했을 때 승리해야 하는 경기였죠. 이라크와 요르단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8년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다니 이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성과입니다. 손흥민으로 버티고 있는 한국. 만약 손흥민이 앞으로도 또다시 부상을 당해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그룹은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아스널의 토미야스, 바이에른의 이토가 없고 마인츠의 주전인 사노 카이슈도 부르지 못하지만 두터운 선수층 덕분에 문제없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면 처참하게 비판받는 문화 속에서
항상 손흥민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멘탈리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좁은 각도에서 터뜨린 슈팅골은 정말 대단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평범하다는 느낌이에요.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제외하면 헤더답게 득점하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완벽한 헤딩 찬스를 여러 번 놓치면 이길 수 없죠. 손흥민이 은퇴하면 끝일 것 같네요. 그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편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가 일본에서는 특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관련한 내용을 따로 기사에 담을 정도였습니다. 기사 중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 최하위 팔레스타인의 맞대결이었다. 경기는 시작 12분 만에 백패스 실수를 틈탄 자이드 쿤바레에게 골을 허용하며 끌어갔다. 그러나 16분에 손흥민의 다이렉트 패스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키며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추가골 없이 1대1 무승으로 끝났다. 4연승을 이어오던 한국은 연승 행진을 멈췄으나 여전히 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A매치 통산 51호 골을 달성했다. 그는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경기였다고 회상했다. 경기를 돌아본 손흥민은 경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팀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대 팀을 칭찬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의 실수로 경기가 힘들어졌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었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골로 균형을 맞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중에서도 특히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팀에게도 리스펙트를 보내주는 손흥민 선수의 훌륭한 인품에 많은 감동을 받은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월드클래스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을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싸운 상대팀의 경기력을 칭찬하는 소니의 포용력에 일본 축구 팬들 역시 크게 감동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솔직히 손흥민의 인간성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야말로 그의 인간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이자 팀의 중심 선수로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팀에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완벽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또한 이날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에 또 다시 발자국을 찍었는데요. 이날의 득점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A매치 득점 순위에서 50골인 황선홍 대전 감독을 제치고 51골로 득점 순위 단독 2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현재 득점 순위 1위인 차범근 전 감독과 비교하면 단 7골이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득점 순위 1위의 기록도 곧 깨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걸어가는 발자취 하나하나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가 새로 쓰여져 가는데요. 그와 별개로 올해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1월 아시안컵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밝혀져 곤욕을 치렀고 아시안컵 4강에서는 요르단의 손흥민인 무사 알타마리의 일격으로 결승에 올라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선수들끼리는 잘 화해했지만 이와 비교도 안 되는 큰 문제는 축구협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골치덩어리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을 내친 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이 끝나고 무려 반년 동안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으로 A매치 대표팀 땜빵을 때우며 국가대표팀 조직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의 순환 시대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감독 없이 8월 말까지 외국인 감독의 면접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던 협회는 뜬금없이 홍명보 감독을 울산FC 클럽에서 빼와 선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팬들의 비난이 선수들에게까지 번져서 9월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장이자 이제 팀에서 고참의 나이인 손흥민은 팀 안팎을 흔드는 여러 요소에도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월에는 손흥민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해 국가대표팀에서 아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리를 비운 동안 임시 주장인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 배준호, 엄지성, 오세훈 등 젊은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갔는데요. 주장을 믿고 기다린 후배 선수들의 품으로 돌아간 손흥민 선수는 결국 팔레스타인 동점골로 올 한해 국가대표팀 공식 경기에서만 무려 13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며 개인 한 해 국가대표 최다골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정신력과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올해 국가대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 소속팀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당장 24일에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 다시 극적인 득점을 기록하게 될까요? 오늘의 찰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